남자의 라이터 불꽃 하나가 192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2003년 2월 18일) 그날 기억나시죠? TV에서 화면 가득 희뿌연 연기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흘러나왔던 그날,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그날 아침 그 열차 안에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7도의 겨울 날씨였어요. 중앙로역은 대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환승역이었습니다. 오전 9시 53분경 출퇴근 시간대라 승강장은 시민들로 붐볐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날 아침 대구에 계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도 그 시간쯤 지하철을 탔었는데 하고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때 송현역에서 한 남자가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56세의 김대한. 개인 택시 운전을 하다가 우울증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2001년엔 뇌졸중까지 겹쳐서 몸 절반이 마비됐고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집 근처 주유소에 들렀어요. 샴푸통처럼 생긴 4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를 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일이지만 주유소에서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팔았어요. 그가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들고 지하철에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지하철에 위험물질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사실상 없었거든요. 열차가 중앙로역에 정차하려는 순간 김대한은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 2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에 던졌습니다. 주위 승객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몸싸움까지 벌이며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이 시트에 옮겨 붙는 데는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불이 이렇게 빨리 번졌을까요? 휘발유 2리터면 양동이 하나 정도의 양이에요. 그 정도 양으로 열차 2대, 객차 12량이 전소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전동차 내장재였습니다. FRP, 폴리우레탄 폼 염화 비닐 수지.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요. 불 붙으면 순식간에 타오르고 독가스까지 내뿜는 싸구려 플라스틱들입니다. 당시에도 철도 차량의 내장재는 불에 잘 안 타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고 법에 써 있었어요. 그런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예산 아끼려고 몰래 싼 재질로 만들었어요. 1993년에 대구 지하철 공사가 전동차를 살 때 한량당 5억 원에 샀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지하철은 8억 원이었어요. 선진국에 수출하는 전동차는 17억 원이었고요. 왜 이렇게 싸게 샀을까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대금을 더 깎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아끼려고 불 잘 붙는 재질로 만든 열차였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예산을 아끼려다 결국 사람 목숨값이 훨씬 더 비싸게 돌아온 겁니다. 불이 난 1079호 열차에서 승객들이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화재가 났는데 기관사가 사령실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역무원도 상황을 부실하게 전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대구 지하철은 비용 절감을 위해 기관사 1인 승무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구조 조정하면서 인력을 확 줄인 거예요. 기관사 혼자서 열차 운전도 하고 화재 진압도 하고 승객 대피도 시키고 사령실에 보고도 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사이 반대 방향에서 1080호 열차가 중앙로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령실 직원 3명은 CCTV를 제대로 안 보고 있었어요. 화재 사실을 모른 채
1080호 열차를 불타는 역으로 진입시켜버린 겁니다. 승객 가득 실은 열차가 불길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1080호 열차가 들어오면서 몰고 온 바람이 불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1080호 기관사에게 내려진 지시는 마스콘키를 뽑고 대피하라는 것이었어요. 마스콘키가 뭐냐면요. 열차 시동을 켜고 끄는 열쇠입니다. 문제는 이 키를 뽑으면 전원이 차단되고 전원이 차단되면 출입문이 닫힌다는 거였어요. 기관사가 키를 뽑고 나가는 순간 열차 안에 있던 승객들은 갇혀버렸습니다. 1080호 열차 안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연기가 밀려 들어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승객들은 본능적으로 문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깨려 해도 비상해머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만약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저 열차 안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실 겁니다. 당시 승강장에서 지상까지의 거리는 160m였어요. 연기로 가득 찬 160m를 걸어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스크린도어도 없고 연기 차단 설비도 훨씬 부족했습니다. 그날 중앙로역 지하 3층은 지옥이었어요. 소방차 84대, 소방관과 경찰 3,200명이 출동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화염과 유독가스 때문에 현장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사고 발생 후 3시간이 넘도록 구조대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1080호 열차에 타고 있던 권춘섭 씨, 당시 금호역 역장이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마스콘키가 뽑혀 있어도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비상개방 장치를 작동시켜 문을 열고 주위 승객들을 대피시켰어요. 이분 덕분에 많은 분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2013년에 철도안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셨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목숨을 살려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날 참사 속에서도 누군가는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비상개방 장치의 존재조차 몰랐어요. 왜일까요? 당시 안전교육이라는 게 형식적이었거든요. 전파교육이라고 해서 대표 한 명만 교육받고 나머지한테 말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책상 앞에서 하는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 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말로만 전달되는 수준이었던 거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없었던 거예요. 참사 이후 진상규명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대구 지하철공사 사령팀장이 교신 기록 녹취록 조작을 지시했어요.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참사 직후에 불탄 전동차를 바로 차량기지로 옮겨서 물청소를 해버렸어요. 화재 흔적이 심하게 훼손돼서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대구시장과 지하철공사 사장의 책임을 물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관사와 사령실 직원 몇 명만 처벌받는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방화범 김대한에게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심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큰 참사가 났는데 과연 이 정도 처벌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하지만 이 참사는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건축 안전을 바꿨듯이 대구 지하철 참사는 철도 안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그때와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요? 첫째, 전동차 내장재 전면 교체. 노무현 정부가 2006년까지 전국 지하철 차량의 내장재를 전부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타시는 지하철 좌석이 딱딱한 금속 재질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불에 전혀 타지 않는 스테인리스로 바꾼 겁니다. 둘째, 철도안전법 제정.
지하철 안전에 대한 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위험물질 반입 금지 규정도 이때 생겼습니다. 셋째, 소방방재청 설치. 내무부 소방국을 떼어내서 소방과 방재를 전문적으로 맡는 기관을 새로 만들었어요. 넷째, 안전시설 대대적 개선. 참사 이후 10년간 501억 원을 투입해서 전동차, 통신, 소방시설을 전부 개선했습니다. 적어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전에는 이런 예산조차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화재 대피용 방독면도 역마다 100에서 250개씩 배치했어요. 중앙로역에는 완전 밀폐형 스크린도어가 설치됐습니다. 다섯째, 매뉴얼과 훈련 정례화. 재난 대비책을 매뉴얼로 만들고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됐어요. 그때는 전동차 안에 불이 붙으면 사실상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2003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철도 안전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건 192명의 희생 덕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 첫째, 비상 인터폰으로 기관사에게 알리세요. 모든 객차에 비상 인터폰이 있습니다. 둘째, 소화기 위치를 기억하세요. 객차 양쪽 끝에 비치되어 있어요. 셋째, 비상 개방 장치를 기억하세요. 문 위쪽에 빨간색 손잡이가 있습니다. 당기면 문이 수동으로 열려요. 넷째, 연기가 찼을 때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하세요. 유독가스는 위로 올라갑니다. 다섯째, 출구 방향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승강장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다들 50대, 60대 이상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지하철을 만들고 운영하는 세대는 아니지만 안전이 왜 중요한지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책임은 우리에게 있죠. 손주와 함께 지하철을 탈 때 비상구 위치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참사를 막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2003년 2월 18일. 그날 희생되신 192분의 영혼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안전을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그날 어디에서 이 뉴스를 보셨나요? 지금 지하철을 타실 때 비상구나 비상장치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